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NH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5대 증권사 중에 한 곳으로서 상당히 굳건한 모습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2023년에는 한 가지 이슈 때문에 좀 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IPO 이제 종목들이 상장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IPO 할 때 이제 증권사들이 그 중간에 주선자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NH투자증권이 일을 잘 하는데 상장시킨 기업 중에 파두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이제 시가총액 1조가 넘었던 대형 유니콘 기업이고, 기술 특례 반도체 테스트 드라이 SSD 컨트롤러를 만드는 기업인데, 기술 특례로 상장하면서 또 매출이 높아가지고 대형으로 상장했던 기업인데 2분기, 3분기 실적을 연속으로 좀 미스를 내면서, 이에 대해서 좀 상장할 때 좀 이 부분이 좀 조사가 잘못된 건 아니냐, 부족했던 건 아니냐 하는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NH투자증권이 좀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슈 속에서도 사실 내실은 더 굳건한 NH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일들은 좀 단순한 해프닝으로도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이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NH투자증권이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꽤 높은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옛날에는 은행주만 배당주라고 했었잖아요. 배당주로 봐도 되는 그런 증권사 종목이 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그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5대 증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개 증권사가 되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시장에서 파이를 나눠 먹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이 한 8%, 9% 정도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모두 어느 한 곳이 그렇게 눈에 딱 띄지 않고 대략적으로 한 10% 내외로 각자 파이를 나눠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제 거래대금에 따라서, 그리고 증시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왔냐에 따라 가지고 증권사들 수익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았던 시기에는 수익이 높아지고,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어들 때는 수익이 줄어드는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023년 3분기에 다시 거래대금이 좀 회복되는 모습도 좀 보이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2024년에는 금리가 좀 피벗까지 갈 수 있잖아요.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좀 종료가 되고, 그래서 금리 인하까지 이뤄진다면은 이에 대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증권사다. 이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에 이제 68개의 지점을 두고 있고요. 여전히 온라인 시대긴 하지만 오프라인 지점도 강점을 갖고 있는 NH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리테일 관련 매출 말고 다른 부분들도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 이자 수익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이자 수익은 이제 은행이랑 약간 좀 구조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증권사를 돈을 빌려 와가지고 그거를 다시 고객들한테 대출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분들 신용거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신용융자 쓴다든가 아니면 뭐 미수 아니면 뭐 채권 등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증권사 이자로 가게 되고, 그에 대해서 자금 조달한 것을 증권사는 은행에 또 이자로 납부를 하고, 그런 뭐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 조달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증권사에 좀 부담이 되고요. 금리가 좀 낮아질 때는 확실히 이 부분에서 차익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가 고객들한테 하는 신용이자, 미수이자 이런 거는 사실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뭐 우수 고객 조금 깎아주긴 하지만 큰 변동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달 금리가 좀 싸지면은 이자 수익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리가 상승하던 시기에도 이 부분이 좀 잘 관리가 되면서 순이자 수익이 올라왔던 거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 및 주선 수수료가 이제 IPO, 아까 말씀드렸던 파두 같은 기업들 상장시켜주면서 얻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말고도 뭐 유상증자 자금 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자금을 조달할 때 이걸 중개하면서 얻는 수수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IB 업무라고 하는데, IB 업무에서도 상당히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파도 같은 그런 대형건도 이렇게 업무를 맡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가 또 증권사의 주요 수익 중에 하나인데요.
부동산 PF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는 이제 건설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직접 시행을 다 하다가, 이후에는 건설사가 보증을 서주고 은행이 시행사에다 돈을 줘가지고 시행사가 건설하는 구조로 가다가, 여기에 이제 증권사까지 끼게 된 2009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부터 증권사들 PF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서 증권사가 이제 시행사에 대출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를 뭐 ABCF 같은 이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면서 거기에서도 또 돈을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증권 등을 발행할 수 있는 증권사기 때문에 이런 PF에 상당 부분 좀 추가적으로 대출을 공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한 가지 우려될 수 있는 거는, 너무 많은 부분이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 자기 자본보다 많은 금액이 노출되면은 이게 한 번에 엎어지게 되면은 큰 폭으로 위기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NH투자증권 자기 자본에 비해서 노출되어 있는 PF 신용공여잔고는 뭐 2조 원대니까 자기 자본보다 낮은 수준,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안정감이 높고 그런 대형 증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이제 운용순이익에서 3분기에 좀 적자를 보기도 했는데, 이건 일본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봤던 손실, 그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300억가량 일시적으로 좀 손실로 잡히는 부분이 있으면서 손실로 잡혔는데, 이 부분도 또 사이클에 따라서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꽤 높은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기 순이익을 한 40에서 80%까지도 배당으로 풀어주는 그런 배당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증권주도 어떠한 특정한 성장주라고 사실 보기는 좀 어렵고, 일종의 은행처럼, 그리고 정유사처럼 좀 이런 이익을 안정적으로 벌고 환원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당 배당금 DPS라고 줄여서도 보는데요. 주당 배당금이 계속해서 많으면 1,000원 아니면 700원대 형성하고 있는데, 2023년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전년 이상 700원 이상은 배당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 현재 주가는 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만원이라고 했을 때는 7%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배당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은 이런 뭐 파도 관련된 논란, 그리고 뭐 태양광 관련된 일시적인 손실, 그리고 또 KB증권에 또 300억 정도 배상해줘야 되는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뭐 이런 식의 일시적인 손실들로 인해 가지고 3분기 실적이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평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정된 영업이익을 쌓아가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도 증가하는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년도보다도 높은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 배당주의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NH투자증권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굳건한 국내 5대 증권사 중에 하나로 안정감이 상당히 있고,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국부터의 금리 인상 종료, 그리고 금리 인하로 피벗으로 가는 분위기에 따라서 충분히 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사이클이 한번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비용이라든가 파도 관련 논란은 좀 제한적인 영향밖에 주지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높은 배당 성향과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주가단에 따라서는 충분히 배당주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NH투자증권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